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말 연시엔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떠들썩한 분위기죠.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방역 조치로 강원도 관광지는 문을 닫고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연말 모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말을 앞둔 원주의 한 관광지.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이 썰렁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출렁다리 야간 개장 등 각종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부가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관광지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출렁다리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지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썰렁해요. 주말에는 그래도 이쪽이 상당히 아주 벅적거렸는데 보시다시피 가게 문 닫았어요. 올해 강원도 관광지 연말 풍경은 예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해안 해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됐고 스키장과 스케이트장 등 실내 스포츠 시설도 문을 닫았습니다. 도심 상황도 비슷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내 거리도 이처럼 한산해졌습니다. 여기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송년회 등 연말 모임도 올해는 어려워졌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약이 지금은 아예 없어요? 예, 아예 없어요. 이제 9시에 문 닫고 하니까 지금은 하루에 받아봤자 한 4-5팀. 이렇듯 강력한 조치에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말 행사 자제 등을 포함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는 전체 객실의 50%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 종교시설, 예배, 미사 등 각종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 맞이하게 된 연말.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 하는데 모두의 동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앞으로 10여일간 전국 스키장이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이에 대해 도내 스키 업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백화점과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두면서 스키장만 전면 폐쇄하도록 하는 건 과도한 조치란 주장입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영 중단을 하루 앞둔 강원도의 한 스키장입니다. 슬로프 앞 야외 광장에 현수막을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연말연시 방역 강화를 위해 스키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자 도내 스키장 종사자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테마파크 등은 예외로 두면서 외부 체육시설인 스키장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이 문 닫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돼야지 공감대가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에 준할 만큼의 같이 가자. 같이 간다면 이런 혼란한 상태는 없지 않을까. 기존 리조트 예약이나 시즌권 환불 문의가 잇따르면서 스키장의 막대한 영업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역에서는 스키장 운영 중단의 여파가 렌탈샵과 주변 상가 등 지역 상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겨울 한철 장사로 먹고 사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호소하고 아르바이트생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한순간에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공평치 않은 어제의 조치로 인해서 저희 영세업자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 고통의 끝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저희는 어떻게 사냐고요. 나라에서 저희 같은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아무 통보도 없이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가 잘못된 것 같고요. 상황이 이렇자 정부의 핀셋 방역에 따른 피해 분석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이든 필요한 지원 조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키업계는 포괄적 영업 중지라는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각 지자체 재량에 맞춰 스키장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 조치로 생업에 피해를 보는 시설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무료 급식소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홀몸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일부 시설에서는 도시락 배달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거리 두기로 자원봉사자를 받지 못하는 데다가 후원금도 줄어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춘천의 한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점심 식사를 위한 지역 어르신들로 한창 붐빌 시간이지만 식당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처음 문을 닫은 건 지난 2월 말, 벌써 10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복지관은 식사할 곳을 잃은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을 하루 평균 식사 인원의 5분의 1 정도로 크게 줄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하고 다 그렇죠 뭐. 이나마 또 해주니까 또 좋고. 일손 부족 등으로 따뜻한 국과 손맛이 담긴 반찬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입니다. 이렇게 밥과 죽은 직접 조리한 것인데 그 외에 반찬은 이처럼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됐습니다. 2.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노숙자를 비롯해 식사 인원이 많은 서울과 대도시의 무료 급식소는 4곳 중 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열더라도 심각한 운영난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시설을 찾는 봉사자가 없는 데다 꽁꽁 얼어붙은 경제 사정으로 후원도 크게 줄은 탓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지금 여기 참여를 못하니까 도시락 배달이든지 모든 부분을 좀 직원들이 다 하다 보니까 2배 이상으로 지금 직원들이 지금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만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또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은 유독 긴 겨울이 걱정입니다. 식사는 물론 외로움까지 홀로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다시피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밖에서 이기적이 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의지가 되고 고마워요. 해를 넘길 것으로 우려되는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과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랜드가 최근 정선과 영월대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방역기 9대와 방역복, 방역 소독액 등을 인근 지역 번영회와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와 지자체 재난대책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앞으로 방역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극 반영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릉시가 도내 처음으로 지역화폐 앱을 연계한 기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강릉시와 강릉페이 사업 운영 기업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모금 콘텐츠 구축과 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기부 서비스는 강릉페이 앱 메인 배너인 사랑통, 기부통에서 상세 페이지로 운영되며 원하는 사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은 최소 1,000원부터 강릉페이 충전 전액으로 가능합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23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됐습니다. 코로나19에 도내 모든 학교 등교가 중단됐지만 고3 학생들은 이날 하루 학교에 나왔는데요. 수능 성적표 배부와 함께 본격적인 정시 모집 일정도 시작됐습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등교가 중단됐던 교실에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희비가 엇갈립니다. 만족하는 결과를 받은 학생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등급에 실망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성적과 관련 없이 그냥 12년 동안 초중고 다니면서 끝난 거니까 그냥 후련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번 수능이 특히 좀 어려웠는데 제가 어떤 목표를 잡고 그거를 가채점을 하면서 그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채점 결과랑 또 다르게 나와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영역이 특히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지난해보다 7점이 높아졌습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이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어 영역의 변별력이 정시 지원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대학별 정시 전형 준비에 들어갑니다. 원하는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해야 하고 논술과 면접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등교가 중단돼 선생님과 대면 진학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은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직접 등교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챙겨주기가 아무래도 조금은 힘든 상황인데 아이들이 일정 놓치지 않고 그때 잘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27일까지 모두 완료되며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여부가 29일 판가름 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열리는데요. 양양군은 이번 행정심판이 인용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훼손 논란이 발목을 잡으면서 존폐기로에 서 있는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29일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 운명이 갈립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반대의 경우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를 앞두고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도 각 분야별로 충분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또 우리 법률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환경부의 논리를 반박하고 넘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제시할 겁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사업 예정 부지를 찾아 실사를 마쳤고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의 주장까지 들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위원회랑 똑같이 진행됩니다. 29일에 저희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을 낼 겁니다. 1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나오는 결과인 만큼 지역사회에서는 관심이 높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들 때문에 우리는 피해본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만약에 인용을 하면 우리가 대환영하지만 기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또 강원도민이나 우리 양양 국민들은 그만 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은 오색 약수터에서 끝천까지 3.5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양양군은 이번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사회의 수건사업인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동해 북부선 남측 구간인 강릉 제진역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 내년 말 착공해 2027년 개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 2,700여억 원이 투입되는 강릉 제진 간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내용을 보면 남강릉 신호장에서 제진역에 이르는 111.7km의 노선 계획과 정거장 6곳, 신호장 2곳이 반영됐습니다. 속초역과 제진역은 확장 개량하고 강릉과 주문진, 양양, 간성역 등 4개 역을 신설하게 됩니다. 국토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 지원 사업에서 강원도가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국토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 지원 사업을 통해 35개 사업이 선정돼 6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선정 사업은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 23개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운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FC 신임 대표이사에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가 선임됐습니다. 강원FC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 나눔재단 이사를 강원FC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 대표는 35년간 축구 경험을 최대한 살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대면 행사가 취소됐죠. 지자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 등의 제약이 적고 감염병 예방과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령자 등을 위해 보다 다양한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횡성군청 회의실에서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이에 당사자나 주민 등이 참여해야 하는 자리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민 다수가 모이는 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횡성군이 마련한 온라인 주민 설명회입니다. 지자체들은 이처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현안 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도 옛 캠프롱 미군기지 환경 정화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설명 자료를 게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서면과 이메일로 받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들은 온라인 주민 설명회가 감염병 확산 예방은 물론 시 공간의 제약이 적어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계신 이해관계자분들한테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 또 유튜브인 것 같아서. 하지만 온라인 소통에 대한 보완도 요구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돼 쌍방향 소통이 어렵고 고령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은 의견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상시 소통 게시판을 개설하고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 설명회 운영 등으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 서면과 이메일뿐 아니라 유선 전화를 통한 구두 제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됩니다. 주민들이 좀 알기 쉬운 비대면 접촉 방법들을 좀 수월하게 접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앱을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이 개인 의견을 제출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대면할 때보다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보 전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11월 도내 수출액은 2억 1,27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상승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의료용 전자기기와 의약품,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이고 수출 국가는 중국과 미국, 대만, 일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9월부터 도내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누적 수출액이 11월까지 18억 원을 넘어서 3년 연속 수출 20억 달러 이상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방역수칙 이행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삼척시는 동해시를 비롯한 인접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현장 점검은 12개 반 24명을 편성해 집합 금지 대상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100여 곳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 등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정신적인 피로가 증가함에 따라 심리 방역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코로나19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과 치료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민간 전문가에게 최대 3회까지 무료 상담 기회를 마련하는 등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